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하반기 첫 번째 FOMC가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파월이 발표를 하는데, 뭐,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것은 시장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9월 FOMC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언급을 하느냐, 그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경계 심리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졌고, 미국 증시의 하락과 그다음에 그 중동에서 전해져 온 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를 또 암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정유 관련된 종목들을 오르고 긴장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또 그 삼성전자가 하반기 3분기부터 저 HBM 그 양산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갑자기 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과 또 전망치와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데 너무 그 작은 소식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지금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증시에는 분명히 호재가 될 텐데, 다만 증시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게,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낮출 때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근데 증시는 잘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도 일본 지금 니케이 지수가 1.49% 올랐는데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증시는 환호했거든요. 뭐냐면요. 일본의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FOMC가 금리를 인하하는 그 결정이 나오는 건 증시에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금씩 좀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큰 줄기로 보면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금리가 인하될 그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어제 뭐 제가 이 방송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바빴습니다. 뭐 알테오젠 관련해서 또 질문 엄청나게 해주셨고요. 공교롭게도 그 알테오젠 공시 나오고 나서 딱 몇 분 안에 그 매수를 이게 호재인데 어떻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하면서 계속 어제 메시지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엄청 싼 가격대에서 뭐 20만 원, 28만 원대 초반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그랬던 하루였는데, 이제 공시가 나왔을 때, 이게 좋은 공시인지 나쁜 공시인지를 빨리 판단하면 빨리 판단할수록 다 돈 아닙니까? 수익 아니에요? 나쁜 공시인데 좋은 공시로 오해한다면 빨리 팔 수 있는 거고요. 좋은 공시인데 나쁜 공시로 오해한다면 빨리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그게 너무 흥미로웠고 아주 뭐 재미있었어요. 하여튼 공시를 이거는 분명히 당연히 호재인데 어째서 시장이 빠지지? 개인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팔았죠. 제 주변에도요, 지인들이 초반에 공시 나왔을 때 파신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몹시 흥미로웠습니다. 딱 한 1분 정도? 1분여 텀을 두고 후속 공시가 나오면서 이게 호재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등을 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한 20분 이상 더 지나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일단 뭐 어제 제가 시간이 돼서 만약에 방송을 만들었다면 그 어제의 공시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아마
했을 텐데 오늘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알테오젠을 오늘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미 공시도 다 지나갔고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이제 한 7시쯤 띄워드렸나요? 알테오젠 공시 리포트를 띄워드렸는데 호재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호재,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이따가 이제 리포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제죠. 에코프로 그룹 실적 공시가 이제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났어요. 지금 이제 오늘 2차 전지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2차 전지는 3분기까지는 지금 2분기 지나갔죠. 3분기 때는 낙폭을 좀 줄입니다. 낙폭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적이 안 좋은데 3분기까지. 근데 그 폭을 줄입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개선이 돼요. 지금 증권사들의 예측치를 보면 4분기부터 개선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분기 최악의 구간을 지나갔죠. 발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7월이 다 지나갔으니까. 3분기는 최악을 벗어납니다. 아직 나쁘긴 하지만 최악은 아니다. 그런데 4분기가 되면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방향은 선명합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년에 개선이 되고요. 그 출발점이 4분기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직 3분기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이 2분기처럼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나쁘게 나와서 혹시 4분기에도 시장이 주목하거나 어떤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하나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방향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끼리 이제 보물창고라고 부르는 이제 실적 기대주 리스트를 드리면서 2차 전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는 아닐 수 있지만 방향이 선명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시작하는 지점에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들여다보고 있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 2차 전지의 출발점을 아마 지금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전지가 분명히 잘 갈 거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익을 얼마든지 극대화할 수 있고 지금 바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관망을 하자는 거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지나갔으니까요. 3분기 실적을 확인하자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관망을 하자는 생각인데 이미 2차 전지 종목들을 조금 매수를 했고요. 뭐 ETF 같은 종목도 최근에 매수를 했고요. 조금 꾸준히 이제 늘려나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매수를 했냐면 FOMC가 지나가면 분명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FOMC가 지나가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때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 업종이 뭐 조선, 게임, 뭐 2차 전지, 반도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밤 FOMC 지나가고 내일 되면 아마 미국도 좋아지고 우리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어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량으로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어제부터가 아니죠. 종목은 지난주부터, ETF는 어제부터 이렇게 사기 시작했는데요. 뭐 아직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방향을 분명히 우상향으로 잡을 거다.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과 함께 삼성전자와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의 뭐 대장까지는 아니죠. 알테오젠은 코스닥의 대장이지만 코스피에 셀트리온과 삼바가 있으니까 어쨌든 코스닥 대장이라고 뭐 칭한다면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그다음에 반도체 대장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코스닥 2차 전지 대장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589 종목이 올랐고요. 304 종목이 빠졌습니다. 1.19% 올랐고, 코스피 100이 1.51% 올랐다는 건 당연히,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31 종목이 올랐고, 723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08% 빠졌고, 코스닥 150은 오히려 0.31% 하락했으니까, 오른 종목이 100종목 넘게 많은데 이렇다는 건, 오른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 그 다음에 오른 종목들은 조금 오르고, 빠진 종목들은 시총 상위주, 그 다음에 크게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근데 개인이 주도하고 기관이 약했죠, 매수세가. 근데 금융투자는 좀 강하게 매수를 하는 상황. 금투는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추구합니다. FOMC 결과에 아마 베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지수 지금 1.4% 나스닥 기준으로 1.4% 오르고 있고요. 지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0.84%가 빠졌습니다. 1373원 기록했고요. 뭐 중동발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FOMC의 결과가 좀 뭐 불안하다든가 이렇다면 환율도 요동을 쳤을 건데 환율은 오히려 생각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안정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혼조세에도 전기 전자주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일본 증시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약보합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 시장 보면은 이란 이스라엘 이슈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 속에 약보합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반도체주 약세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하마스 정치 지도자 암살에 중동 사태가 격화될 가능성이 커져서 이걸 반영을 하면서 낙폭이 확대됐으나 HBM 양산화 소식에 반도체 소부장주 강세로 약보합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를 기반으로 금융과 기타 서비스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네이처의 항생제 진단 솔루션 개재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한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뭐 오늘 보시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대 이렇게 오르니까 이건 뭐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물산도 3%대 올랐고요. 반면에 삼성 SDI가 3%대, LG에너지솔루션과 셀트리온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까지가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보면은 엔캠이 4%대, HLB가 4% 정도 올랐는데 반면에 클래시스가 6.5%, 리가캠바이오가 5%대, 에코프로 BM과 펄러비스, 에코프로가 4% 안팎으로 빠졌습니다. 업종 보면 코스피는 의료 정밀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DI가 11%대, KC텍이 6%대 올랐고, 빠진 업종은 의약품이 제일 안 좋았는데 명문제약이 9%대, 현대약품이 5%대 빠졌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들 보니까 진원생명과학이 15%대, 삼일제약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3%대 올랐고요. 코스닥은 비금속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SG가 8% 정도 올랐고 삼표시멘트가 6%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금융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플루토스 11%대, 에코프로가 3.95%, 뭐 에코프로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보니까 에드바이오텍이 8%대, 경남제약이 5%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ABL바이오와 앱클론이 8%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기아, 한미반도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리노공업, HLB, 알테오젠 순이었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는 세론 오토모티브, 미원홀딩스, 한국쉘석유, 바이오노트, 현대제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유진 로봇, 로보티즈, SPG, 키이스트, 뉴로메카 순이었습니다. 자, 하마스 1인자, 이란에서 피살, 중동 경랑하는 이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숙소에서 암살당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면서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이란이 선전포고를 했고 전면전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란이 이제 수도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암살을 감행했다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상황을 지금 뭐 평가하고 있다. 상황을 뭐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뭐 별달리 따로 할 말이 없다 하면서 확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동에서 전해져 온 소식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동 소식은 언제나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빠른 속도로 또 이렇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뭐 아주 큰 이슈라고 우리 증시의 큰 이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FOMC인데 내일 새벽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96.9%로 어제 94.8%에 비해서 2.1%포인트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3.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뭐 확실하게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9월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밑에 노란 줄 그어놓은 거 보시면 현재 525, 550 지금 현재 금리 동결은 아예 0%입니다. 일주일쯤 전부터 0%로 가고 있고 확률이 아예 없다고 보는 거고 반면에 한 단계 금리를 낮추는 그런 예상이 8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일 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제 있으니까 오늘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뭐 상황 여러 가지 파월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보실 수 있게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소식. 삼성전자인데 오늘 삼성전자와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인 HBM3E 8단 제품을 오는 3, 4분기에 본격 양산한다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에 나서는 등 HBM 주도권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8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여러 뭐 언론에서 삼성전자 쪽에 아마도 그 홍보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되살리고 자꾸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뭐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 HBM 3분기 양산 소식은 반도체 업계 전반에 다시 수급을 밀어넣고 훈풍을 뭐 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오늘 보여줬죠.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오늘 아까 보니까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뭐 7%대, 6%대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반도체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거냐고 막 물어보신 분 계셨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저도 반도체는 지금 늘릴 거예요. 계속 어제도 매수를 좀 했고요. 반도체는 이 FOMC 국면이 지나가는 순간 뭐 오늘 미리 하루 먼저 올랐지만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늘 하루 먼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FOMC가 이제 이번 7월에 FOMC 이슈가 지나갈 때 그러니까 그 불안했던 어떤 얘기 나올지 불안했던 그 불안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반도체가 제일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실적이 무조건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실적
반도체는 뭐 내년까지 무조건 실적 좋아지니까 당연히 가져갈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삼성전자 수급을 볼게요. 오늘 외국인의 168만 주, 기관의 95만 8천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8만 1,0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8만 3,900원으로 회복했습니다. 다시 9만 전자 도전할 거고요.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수급을 놓고 보면 이게 좀 잘 모르겠죠. 이게 어떤 지금 상황인지, 오르는 추세인 건지 내리는 추세인 건지 모르겠죠. 일봉 보면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시간회를 보겠습니다. 보합을 기록했네요. 일봉 볼까요? 자, 일봉 보시면 우상향하는 게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깨지지 않았다고 보냐 하면 60일선 지지를 정확하게 받았고요. 자,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이 파란색 과매도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타이밍에 지난 1년간 6번, 이번에 6번째 나왔습니다. 자, 그때마다 주가 위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아래쪽 하락하다가 꼭지점에서 바로 반등 전부 다 6번이 똑같은 패턴으로 갔고, 제가 삼성전자 최근에 이 분석해서 말씀드릴 때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60일선 정도에서 아예 지지 나올 거라고, 그 지지 확인한 뒤에 반등할 때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오르고 내리고의 사이클이 너무 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표주잖아요. 대표주. 우리나라 대장주. 그러니까 꼼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죠. 그냥 수급에 의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그 지지 라인, 그죠? 딱 지지선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이 바뀌고 다시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수익이 나고 과매수권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다시 좀 팔고 하는 것들이 미국의 반도체하고도, 사실 오늘 같으면 미국 엄청 빠졌는데 반도체들이 엔비디아 7%대 빠지고 난리가 났었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겠죠. 그동안에 보시면 저점에서 반등할 때는 또 반등하는 패턴 따라서 바로 지난번 사이클 반등에서 한 달 반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2주 올랐고, 그 전에 1월 달에도 일주일 올랐고, 또 뭐 적어도 일주일, 2주일에서 길면 한 달 반까지 연속으로 막 계속 올라줍니다. 연속이라기보다는 그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상승 추세로 갈 거다. 그리고 이번에 9만 전자 터치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여러분 어제 어제 나왔던 그 리포트, 이 리포트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죠.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제목부터 이제 산도즈가 시밀러 SC 계약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계약 내용이 확대됐다는 것 자체가 호재죠. 그래서 SC 시밀러 다품목 확대, 그것뿐일까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해야 할 정도로 구조적인 큰 변화가 3가지가 보인다 하면서, 사실 1, 2, 3번을 써놨잖아요. 그런데 1번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산도즈하고 계약했던 게 1,840억 원 규모인데, 이번에는 최소한 8천억 원에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마일스톤, 이 1조 원 규모의 마일스톤과 별개로 로열티를 또 따로, 그러면 이거는 1조 원 이상의 10배잖아요. 10배. 그죠? 알테오젠의 계약이 10배인 거예요. 10배.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는 오늘 이제 알테오젠의 최근 이제 주가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오늘 아침에 이제 리포트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아침 새벽 7시 정도에 써드린 제 브리핑 글에 보면은 37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써드린. 근데 이 리포트를 나중에 보니까 37만 5천 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37만 원 정도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은 뭐 시장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쪽이 눌려서 그런데요. 알테오젠은 뭐 37
까지 37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써드린 브리핑 글을 보시면 이제 바닥 25만 원에서 대략 5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래서 37만 원 정도를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도 37만 5천 원, 대략 37만 원 부근까지 갈 거고요. 34, 5만 원 정도를 돌파하면은 다시 목표가를 한 40 정도로 상향하는 리포트들 나오면서 계속 그 동력으로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알테오젠이 이 실제로 이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고 수익 구조가 달라지고 있음을 그 분기 실적에서 계속 증명할 경우, 이제 증명해 나갈 경우, 그러면 알테오젠의 주가는 계속해서 레벨업을 전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될 거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테오젠 수급 보면 오늘 기관은 샀습니다만 외국인이 10만 주, 최근 3일 동안 산 물량을 다 던져냈습니다. 개인도 샀고 6만 6천 주.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빠졌지만 최근 3일간 4만 5천 원이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5,500원 빠진 건 그냥 사실 하락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페이크다. 살짝 좀 뭐랄까 이렇게 물량을 털어서 받아내기 위한, 물량을 싸게 받아내야, 조금이라도 더 싸게 받아내야 뭐 37만 원까지 올리든 35만 원까지 올리든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조금 오늘 하루 이제 약간 털어내는 그런 느낌의 매도가 나왔고요. 시간외는 0.32% 1,000원이 빠진 31만 4천 원 기록했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 올해 2월부터 급등, 횡보, 조정, 횡보, 급등, 횡보, 그리고 이번에 급등. 자, 그러면 통상 길게 볼 때 2달 정도의 횡보가 1, 2월에, 그 다음에 4, 5월에, 그 다음에 6, 7월에 나왔다. 그리고 짧으면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바짝 올리면서 막 50%씩 이렇게 주가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은 이번에도 다시 결국에는 뭐 FOMC가 지나가든 또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갔을 때 반드시 올릴 거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제 에코프로 BM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어제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자, 이거를 컨센서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2분기 실적이 39억 원이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6%가 나왔는데, 컨센서스에 대비해서는 흑전이라고 돼 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뭐 약간 조금 높게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2분기가 지나갔고 최악의 이제 완전 바닥을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 바닥을 딱 지나갔을 때 결국 남은 거는 3분기인데, 3분기 제가 동그라미 좀 쳐놨는데 지금 3분기가 지나가고 있고 4분기가 이제 앞에 다가오게 되는데,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대로 뚝 떨어집니다. 나쁘지만 최악은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쁘지만 그래도 바닥을 딱 지났다는 느낌을 주죠. 문제가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16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뭐 230억이 나온다든가 180억이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만약에 이 컨센서스보다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약간 다시 한번 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매출액도 3분기에는 분기 매출액이 1조 원을 다시 넘어서고 4분기에는 1조 5천억까지 늘면서 영업이익이 316억 원대, 또 4분기에 700억대로 결국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도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선명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관심을 갖고 보되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아주 예민하게 곤두세우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움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개인만 16만 주 정도를 사면서 결국은 18만 원이 또 다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나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고 시장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이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먼저 빠졌는데 다시 어느 정도 빠지면 반등이 분명히 들어올 거다. 왜? 3분기 때는 2분기보다는 실적이 나아지고 4분기 때는 더 좋아질 거, 결국 우상향할 거라는 그 방향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간에 보면 0.28% 500원이 올라서 18만 400원 기록했고요. 뭐 일봉 보면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 뭐 계속 하락세고요. 이번에도 21선에서 눌렸습니다. 노란색 21선에 눌려서 아주 약하다는 거죠. 약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뭐 17만 원대 한 17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이 21선을 뚫으면 초록색 61선이 또 괴롭힐 겁니다. 19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어떤 호재가 나오거나 뭐 수급이 바뀌어 가지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61선 21선을 뚫어도 61선이 조금 누를 거고 그걸 뚫어도 다시 481선이 누를 거고 이렇게 계속 위쪽에 저항선이 계속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선이 있는 걸 감안을 하고 상승세가 막 거침없이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21선에 일단 눌렸다는 게 첫 번째 팩트. 21선을 뚫는 것을 확인하고 21선을 넘어설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FOMC 지나고 내일 뭐 이번 주 후반부의 움직임, 2차 전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다우가 163포인트, S&P 500이 63포인트인가요? 나스닥이 287포인트. 아까보다 더 상승폭을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 개장까지 2시간 한 10분여 남아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가 다우가 66, S&P 500 51, 나스닥이 286. 그러면 다우하고 S&P 500은 상승폭이 많이 좀 제한되고 있는 중이고 나스닥은 큰 폭으로 상승할 그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많이 빠졌던 나스닥의 엔비디아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뭐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FOMC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 아침에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